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이제 1번이랑 6번을 이제 합친 내용입니다. 이제 LLM 위키도 좀 구성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위키 구성하는데 이 클로드 코드나 이제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LLM 위키를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픈클로랑 이제 비슷한 뭐 친척 같은 앱니다. 근데 이제 오픈클로보다는 좀 장기 기억이라든지 지속적인 성장에 조금 더 강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헤르메스 에이전트도 요즘에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꽤 재밌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뒤에 얘기를 이어서 또 해보죠. 자, LLM 위키를 통해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요. 우리 또 안드레 카파시, 네, 가장 또 뛰어난 분이시죠. 굉장히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란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브 어떤 뭐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얘기도 하시고, 이제 LLM 위키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전체적인 AX,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고, 엔트로픽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오픈 AI 있었죠. 네. 근데 이분이 LLM 위키 패러다임 제시했는데 이게 뭐 원래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원래 하시던 분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LLM과 위키를 붙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키 데이터죠. 나만의 이제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지식 자산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통 사람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뭐 세컨 브레인이란 말 많이 썼었잖아요. 사람이 많이 썼었는데 이제 LLM들을 거기다 붙여줘가지고 우리 대신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가공하고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거죠.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한데 사람과 AI가 만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옵시디언이다. 왜냐면 옵시디언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은 이 마크다운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크다운 형태로 관리하면은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일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한 20-30% 정도 더 절감되고 HTML 파일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이 파일들을 이제 읽고서 또 이제 쓰고 하는 것들에서 토큰 사용량도 한 30-40%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또 빠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우리 가능하면은 모든 파일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일도 잘하고 또 비용과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옵시디언을 사용하고 사실 이제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데 이제 노션을 많이 썼었는데 노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또 해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정적인 구조라고 이제 하면은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좀 연결성을 강조하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디자인 회사들도 또 UX UI 디자인 할 때 이 로컬로 모든 파일을 다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AI는 다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나만의 결과물, 나만의 독특한 결과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이너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 시대잖아요. 왜냐면은 70점, 뭐 80점 정도 디자인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디자이너라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AI들이 웬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AI들이 70점, 80점 해주더라도 그걸 90점, 95점, 99점까지 이제 올릴 수 있어야 어떤 분야에 내가 이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큰 도전이 있죠. 근데 그거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나만의 좋은 디자인 자산들을 자꾸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디자인했던 디자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리서치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나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로컬 데이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컬이 이제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옵시디언 특징이 이 제2의 뇌인데 얘가 이제 폴더 중심에서 연결 중심으로 이제 가게 돼 있어서 옵시디언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 다 연결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괜히 뭐가 좀 있어 보이죠. 이거 뇌 신경망인가? 막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좋냐면은 그냥 이제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떤 내가 데이터들을 어떤 것들 주제 중심으로 볼 수 있냐를 시각화해서 이제 볼 수 있냐는 이제 장점이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AI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노드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다 연결을 이제 시켜 놓으시면은 얘네들이 일을 할 때 어떤 파일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LLM들은 이 어텐션 모델이라는 것들을 이제 적용 기반에서 만들었잖아요. 어텐션,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거든요. 뭔가에 주목을 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를 주면은 얘네들은 1부터 100까지 다 하나씩 읽지 않습니다. 이제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어요. 띄엄띄엄 읽는데 어텐션, 중요한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일들을 이제 우리가 폴더를 얘한테 이제 관리하게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이제 가져오게 하는데 모든 파일과 폴더를 다 읽으면 굉장히 토큰 사용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신경망 관계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빨리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주제랑 관련돼서 연결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빠르게 이해해서 어떤 자료들을 내가 그러면 검토해서 이번에 요청받은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시디언에서 파일을 관리하고 얘네들에 대한 연결성들을 만들어줘서 이 연결 중심으로 AI들한테 일을 하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AI 에이전트들이 일을 아주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됐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 에이전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건가 하는 게 우리 UX UI 디자이너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나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가진 이 데이터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만이 이제 학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물론 오픈 소스로 해서 이제 다 이제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나만의 독특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 독립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그리고 자꾸 이 디자인 MD 파일 이제 나왔잖아요. 마크다운 형식의 이제 형식이 아예 이제 구조화가 되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제 또 LLM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니까 이게 프롬프트로 이제 구현이 되든 아니면 어떤 식의 이제 구조화된 문서로 이제 만들어지든 이 디자인도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자산화가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마크다운 형태로 우리의 디자인들을 자꾸 자산화해서 이제 쌓아갈 때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중요한 이제 디자인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마크다운 형태의 디자인 자산을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게 누적이 이제 될수록 우리도 이제 경력이 전문성이 쌓이면 경력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고 그 사람의 뇌랑 이 컴퓨터 파일 폴더에서 저장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크다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제 LLM들이 그걸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옵시디언은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플러그인 생태계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도. 네, 그래서 현재 나온 꼭 옵시디언 써야 되는 건 아닌데 현재 나온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를 봤을 때 AI들이 제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옵시디언이어서 네, 옵시디언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옵시디언에서 이제는 다 우리가 디자인 MD 파일, 마크다운 형태의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스킬 같은 이 기술을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사용성 평가도 같이 이제 조금 시켜보고 이제 해볼 텐데 이제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이제 사용성 평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기존에는 제가 이제 사용성 평가 이제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UT 룸을 이제 만들고 UT 환경 구축해놓고 사용자 관찰할 수 있는 뭐 카메라도 달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네이티브 방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도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AI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졌죠. 얘는 이제 지능이 자꾸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써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전문가 평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하면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UX 프로젝트 하면은 전문가 평가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는 사실 잘 모를 때 많이 합니다. 새로운 뭐 디바이스나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돼야 된다든지 구현된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고 싶은데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전문가니까 찾아가서 의견 받아보자. 휴리스틱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작업해서 이제 그 사람 의견을 쭉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평가서를 작성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얘네한테 웹사이트 이미지나 아니면 HTML 이런 거 넣어서 평가해보라고 하면은 잘 읽지도 못하고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엔 솔직히 이제 평가 의견 작성해주면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평가 의견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솔직히 드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요 전달해준 내용들이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쓰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아졌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시간도 뭐 저한테 맡기면은 직접 손으로 뭐 이렇게 타이핑하면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뭐 5분도 안 걸려서 이제 작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반복 수행도 이제 가능하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AI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사용성 평가나 여러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마크다운 형태로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성 평가든지 그게 뭐 사용성 리서치든지 아니면 UI 디자인이든지 모든 것들은 다 마크다운 형태로 우리가 좀 관리 좀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다 스킬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용성 평가할 때 야 너 계획을 어떻게 해? 그럼 사용성 평가 계획서 좀 작성해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예전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다 공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책을 보고 이제 공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좋은 것들 내가 또 실제 UT 해보니까 UT 계획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문서화 시켜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서화 시켜놓으면 누군가 이제 사람이면 그걸 읽고서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들이 읽으니까 마크다운 형태로 그 문서들을 다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UT 플랜 시나리오를 이제 짜야 된다. 어떤 이 시나리오로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된 라운드를 결과가 나온 것들을 이제 이 시트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제 결과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수정이 돼야 될지 그러니까 발견된 결과들을 어떻게 문서화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정의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선안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가 아예 다 작성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스킬 형태로 이 마크다운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리서치 그리고 이제 디자인 그리고 평가하는 이 모든 단계들을 이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떤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AI 네이티브의 UX UI 디자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또 해보면은 이제 좋겠죠. 환경 세팅이 이제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옵시디언은 이제 뭐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옵시디언은 설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돼 있어요. 네, 옵시디언 안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워크샵도 같이 했었는데 사실 워크샵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옵시디언 써보고 막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물어봤어요. 너 옵시디언 쓰냐? 옵시디언 써? 이렇게 물어보는데 옵시디언을 다들 안 쓰더라고요. 이제 안 써가지고 뭐 저 노션은 좀 써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 옵시디언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옵시디언 뭐 이렇게 지원받은 건 없고 옵시디언이 뭐 되게 이제 엄청난 무슨 뭐 유료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얘는 이제 대부분 무료로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파일을 자료를 이제 어떤 그 볼트로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동기화해서 여러 PC에서 쓰기 원하시면은 이제 유료를 쓰시면 이제 편합니다. 네, 그래서 유료를 뭐 쓰시는 것도 가능한데 뭐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거나 할 때는 무료로 다 이제 쓰실 수 있으니까 그건 어려움 없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돼요. 근데 그래서 옵시디언은 이제 너무 이제 좋다. 왜냐면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작성했던 이런 그 글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저장을 그냥 또 해놨어요. 따로 이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 나가면은 이게 하나의 또 굉장히 지식 보관소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저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옵시디언이다. 보시면 좋고 근데 이제 LLM 위키잖아요. 그러니까 LLM을 또 이제 붙여줘야 돼요. LLM 이제 붙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LLM을 어떻게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옵시디언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API로 불러올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코덱스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API 결제를 해서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저거죠. 이제 단점은 API로 불러오니까 사용량만큼 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제 써보면은 구독하는 것보다 좀 비싸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API로 하면은 우리가 에이전트도 일하기 좀 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구독보단 돈이 좀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구독료도 이제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VS 코드를 설치해가지고 VS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오픈 폴더 해서 이 지금 파일 눌러보시면 오픈 폴더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옵시디언에서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지정해서 볼트라고 하는데 볼트 지정해 쓰시고 그 볼트랑 똑같은 폴더를 여기서 이제 열어가지고 VS 코드에서 이제 쓰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VS 코드는 이제 좋은 게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공돼요. 근데 뭐 이거 VS 코드 쓰셔도 되고 뭐 엔티그래피티 쓰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커서로 쓰셔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다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인에서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플러그인 아마 커서는 이거 플러그인은 없는 것 같아. 이 클로드 아마 터미널에서 불러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익스텐션에서 요 이제 클로우드라든지 코덱스 네, 이런 애들을 다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플러그인으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여기 설치가 이제 돼 있어요. 설치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코덱스도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이제 클로우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VS 코드나 이제 엔티그래피티 이런 것들 쓰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제 LLM들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LLM 위키에서 이제 작동하기가 좀 편리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 폴더들을 다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AI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LLM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또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면은 이걸 다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크롬 같은 거 쓰시면은 크롬 웹스토어 가시면은 이 옵시디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이 웹 클리퍼라고 있어요. 웹 클리퍼.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고 하는 애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하시면은 얘가 또 이제 편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런치 또 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썼던 또 글이 있죠. 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뭡니까 확장 프로그램 네 여기서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설치하시면은 여기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제가 설치해 놨어요. 설치해 놓으면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 데이터는 괜찮다. 심지어 제가 쓴 거지만 이거 저장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 또 따로 일일이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옵시디언 요거 웹 클리퍼 같은 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속성값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마크다운 형태로 다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옵시디언에 이제 추가하기 이제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옵시디언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마크다운 형태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자료가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를 모으기가 좀 편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캡처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이제 옵시디언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모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기 뭐 디자인 MD 마크다운 파일 같은 경우도 get 디자인 MD에서 지금 제공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링크로 그냥 하셔가지고 네 그냥 저장을 다 해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 get 디자인 MD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다. 네 get 디자인 MD 요즘에 뭐 많이 쓰시죠, 다들. 네, 모르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마크다운 형태로 우리 디자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각 회사별 디자인 시스템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디자인 이렇게 마크다운 형태로 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이브 프리뷰로 해서 이게 디자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작업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요 내용 있죠. 복사해 가지고 링크예요. 링크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얘한테 이제 추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건 제가 저장해 놨던 디자인 MD군요. 다른 애를 넣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클레이를 넣어 볼까요? 네. 요거를 그러면은 첨부한 링크에 디자인 MD를 저장해 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놓죠. 네, 넣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디자인 MD 파일을 얘가 읽어와서 이제 저장을 또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놓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폴더를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 MD 폴더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 MD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설치가 또 완료됐다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디자인 MD 되어 저장 위치. 네, 여기다가 LLM 위키에다가 작업을 시켜서 넣어준 거를 너 어디다 넣나요? 아, 여기다 넣었군요. 네, 디자인 MD 파일로 넣었네요. 네, 클레이 디자인 아날리시스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위치도 사실 다 일일이 저장해줘야 되는, 지정을 좀 해줘야 훨씬 일을 잘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스킬을 이제 계속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UX UI 디자인에 이제 활용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꾸 이제 스킬을 만들어 가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스킬을 좀 어떻게 만들까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작업하는 이 UX UI 디자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스킬화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인터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링크예요. 네, 이렇게 인터뷰 방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5단계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제 분석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나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 다 공부해가지고 요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네,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좋은 이제 자료들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스킬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스킬로 이제 만들어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얘가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좋은 어떤 데이터나 내용들을 마크다운 형태로 다 만들고 저장해서 이 스킬 형태로 작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스킬을 또 만들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게 좀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한다. 인터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인터뷰에 대해서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하고, 뭐 이런 코딩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할지,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뷰 데이터 했을 때 코드화를 또 시켜서 다 작업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코딩 시트가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의 그 스킬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 UX UI 디자인에 대한 지식들을 자산화 시키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옛날에 막 UX UI 디자인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방법론 한 100개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다 이제 책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PPT로도 만들고 막 정리해 놓고 UX 방법론이 뭔지, 또 이제 방법론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안에서 이제 프로세스화 시켜가지고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쓸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다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디자인 방식이나 평가 방식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도 다 작업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시나리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나리오 디자인. 네, 시나리오 디자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UX 시나리오 우리가 만드는데, 요것도 이제 How to Design Your User Scenarios 하고 Best Practice and Example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잘 정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괜찮은 이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나리오, 유저 시나리오가 뭐냐, 또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 거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내용들만 이제 참고해서 이제 작업을 시켰죠. 네. 그래서 이 아래 링크의 내용들을 활용해서 역시 얘도 이 LLM한테 얘기해가지고 만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것도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시키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내가 가진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계속 위키화를 이제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읽어오라고 좀 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로컬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럼 좋은 케이스가 나왔으면은 내가 사용자 이 경험 시나리오를 이제 디자인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크다운 형태로 문서화해 놓으시고 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좋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LLM한테 해달라고 해도 적당히 잘 해주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자산화 시켜놓고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실제 내가 LLM을 챗봇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들한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마크다운 형태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들을 자산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화가 돼서 이제 쌓이면은
이걸 가지고서 얘한테 뭐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만들어진 인터뷰 스킬들을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이 사용자 데이터가 또 있잖아요. 사용자 데이터도 다 마크다운 형태로 넣어놨어요. 이 사용자 데이터를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저장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만들어진 인터뷰 분석 스킬들을 활용해서 사용자 조사 데이터 분석을 만들어라. 여기 조금 시간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키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자 조사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대표 페르소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페르소나가 이 내용들 기반으로 이제 도출이 된 거예요. 사용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보고서를 또 역시 이 아까 있었던 그 내용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저장해놓은 이 로컬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들한테 그 일을 위임해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분석해서 기획하고, 이러한 그 작업들에 있어서 이러한 식의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일단 사람인 내가 좀 쓸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일들을 이제 AI한테 자꾸 시키자고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한테 자꾸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안 하고 에이전트들한테 어떻게 시켜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오픈클로라든지 아니면은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이제 유용합니다. 이제 구글에서도 또 구글 스파크, 제미나이 스파크라는 거를 또 출시한다고 해요. 제미나이 스파크도 보니까 이런 자율형 에이전트예요. 근데 걔는 로컬에서 도는 애가 아니고 걔는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도는 방식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걔도 굉장히 또 나오면은 쓰기도 편하고 괜찮겠다 이제 생각합니다.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이제 오픈클로가 출시된 다음에 이제 몇 개월 한 2, 3개월 지나고서 이제 출시가 된 그 에이전트예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오픈클로랑 상당히 중요한 거는 그 로컬 환경에서 이제 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설치도 비슷하고 이제 활용 방식도 좀 비슷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오픈클로보다도 더 많이 다운받고, 주변에는 요즘에 헤르메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뛰어나냐? 사실 뭐 오픈클로랑 이렇게 크게 뭐 달라 보이진 않는데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얘는 자기 진화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오픈클로도 이제 성장하긴 해요. 메모리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훨씬 더 자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클로보다 훨씬 더 장기 기억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클로우를 쓰시면은 야 이것도 좀 기억해 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하면은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자꾸 메모리에 이제 기록을 시켜요. 메모리 기록을 시켜가지고 자꾸 지식을 구축해서 스스로 업무를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메모리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 컴퓨터를 로컬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네이티브 PC 제어도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나 뭐 키보드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도 역시 이제 가능하고,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작업들까지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얘네한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이제 오픈클로보다 좀 좋아졌어요. 이제 얘는 이제 오픈클로는 좀 보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안을 잘 다듬어준 방식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원으로서 쓰거나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사무 업무를 이제 자동화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UX UI 디자인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픈클로랑 이제 차이점은 역시 이런 학습 중심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클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행정적으로 자동화해서 좀 같이 복합적으로 시키고 싶을 때 좀 더 용이하고,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조금 이렇게 길게 오래 가고 싶은 AI다. 나의 충실한 종과 비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헤르메스 에이전트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뭐 웬만한 작업들 하실 때는 큰 차이는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뭐 사용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헤르메스 에이전트라고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접속하시면은
여기 터미널 환경에서 넣어야 되는 명령어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첫 줄에 요거 넣어주고 다음에 한번 세팅 다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이 헤르메스 셋업을 사용하셔가지고 셋업해서 몇 가지 설정만 하시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중에 좋은 점 보니까 오픈 AI 코덱스 모델을 로그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은 다른 건 다 API로 그냥 쓰거든요. 이게 오픈 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금이 계속 되는 거죠. 네, API 요금에서 과금돼서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나가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아직 이게 무한정으로 막 공급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제 AI 코덱스 내가 결제해 놓은 거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PI 사용료를 좀 여러분들이 절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챗GPT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헤르메스 에이전트 쓰시면은 네, 현재 쓰시는 구독을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연동해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이 맥에다가 지금 설치해 놓은 이제 부분이고요. 이 맥에도 이제 동일한 이제 볼트를 연결해서 이 뭐죠? 옵시디언을 같이 이제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요 터미널 상에 그냥 설치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요 터미널 상에서 작동이 되고 있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요청을 하면은 시키는 거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는 다 저걸로 한 거예요. 얘한테 이제 이 뭡니까 텔레그램으로 연동해서 업무를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업무를 시키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나 작업들이 있으면은 다 여기서 업무를 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얘한테 이제 AI 뉴스를 이제 정리해서 좀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네, 그러면은 5시에 맞췄나? 6시가 되면은 뭐 AI 관련된 뉴스들을 조사해서 이제 가지고 와라라고 이제 하면은 이 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이 작업이 됩니다. 크론이죠, 크론.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뭐 네이버 웹브라우저 켜고 네이버 로그인 해봐라고 이제 하면은 네, 그러한 작업도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여기서 켜서 네이버를 띄우는 뭐 이런 식의 작업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얘한테 시키면은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시키면은 작업들을 잘 합니다. 네. 이런 식의 뭐 작업들도 해주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똑같은 LLM 위키를 이제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LLM 위키를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로컬로 저장돼 있어요. 지금 저거 이제 웹브라우저 켜서 네이버 키라고 하니까 지금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PC를 다 조작을 해서 PC한테 이제 터미널 환경을 넘겨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을 여기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옵시디언에서 이 저장해 놓은 이런 그 다양한 스킬들과 사용자 데이터와 이러한 내용들 또 디자인 MD 파일들을 다 읽어와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그냥 개발을 시켜도 개발에 대한 작업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이제 시간상 많은 복잡한 거는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다 저장이 폴더에 돼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저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다 넣어놨잖아요. 넣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런 걸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유은식 교수의 프로필과 이력 파일의 내용 활용해서 인덱스 HTML 파일로 개인 소개 웹사이트를 만들어라. 웹사이트 만들 때 디자인 BMW MD 파일을 참고해서 디자인하고 인덱스 파일은 이제 웹사이트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라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저장한 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한 거를 만들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 시간상 또 그냥 빨리 간단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시키니까 인덱스 파일이 어디 갔을까요? 저쪽에서 봐야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네, HTML 해가지고 작업해준 게 이거 약간 BMW 스타일로 작업해줬죠. 그래서 프로페서 유은식 해가지고 해주고 이 BMW의 가이드라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성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얘가 이 자율형으로 이제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아침에 뭐 6시에 저거 이제 이제 이 웹사이트 뭐 어떤 AI 관련된 뉴스들 있으면은 조사해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을 이제 운영한다든지 어떤 앱을 운영한다든지 하면은 사용자 리뷰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하고 또 이 개선을 좀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얘한테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기획에 반영할지를 정기적으로 이런 스스로 검토해서 의견 제안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을 컨텐츠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컨텐츠를 마크다운 형태로 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한테 시켜가지고 뭘 조사해서 저장해 놓으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업데이트에 대한 돼야 되는 내용들도 얘가 지속적으로 코딩을 해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까지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서치하는 부분들, 코딩하는 부분들, 또 디자인하는 부분들의 각각의 영역들에 있어서 얘네들이 정해진 시간이나 어떤 내가 요청한 방식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구성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작동이 되어가는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형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UX, UI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점점 확대가 많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정도 같이 얘기를 좀 드렸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본 거는 결국에는 계속 좀 뭐 비슷한 얘기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AI 네이티브 그래서 UX UI 디자인을 좀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 개인이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동네 장사할 때는 어떤 개인이 그냥 사장이 막 열심히 뛰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직원처럼 열심히 뛰는 거죠. 한 형태로 가능하지만 조직이 이제 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경영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UX UI 디자인도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제 열심히 하던 부분을 넘어서 이런 AI 네이티브 관점의 UX UI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이제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 자체를 자꾸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는 형태로 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 복리로 쌓이는 효과로 UX UI 디자인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AI 네이티브 UX UI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부분 중에서 오늘은 또 LLM 위키랑 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관성, 또 헤르메스 AI에 대한 부분들,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렸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공부할 내용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죠. 많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또 질의응답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같이 질문 또 올려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서 네,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네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는 요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교육 과정을 계속 AI DTQ 과정 업데이트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DTQ가 조금 다 이제 독립된 과목들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AI 네이티브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좀 통합을 하게 됐고요.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6가지 모듈이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LLM 위키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바이브 리서치, 바이브 디자인, GI 소스 개발,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6가지 모듈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은 그냥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라이브 방송 보고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이제 내가 이거 설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런 식으로 예제들을 어떻게 또 해보면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을 또 받으시면은 도움이 또 되시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LLM 위키에 대한 세팅과 설정, 또 이제 UX 디자인, 리서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디자인 MD 기반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이 바이브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이 아직은 좀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잘 해줄 수 있는 미드전이나 나노바나나, GPT 이미지 2.0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소스들을 작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 제일 또 요즘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역량이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클로우드나 아까 이제 저기 그 비주얼
VS 코드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픈클로우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AI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UX UI 디자인에 여러분들 적용하기 위한 웬만한 무기들은 다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4개 AI DTQ 과정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UX DTQ랑 프로덕트랑 AI 에이전트 디자인 기술 자격이랑 이번에 데이터 디자인을 저희 추가했어요. LLM 위키가 중요해지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여러분들이 UX 디자인을 위한 AX 역량을 키우실 수가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